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K리그와 그다음에 이제 뭐 라리가와 EPL과 그다음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까지 뭐 이렇게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K리그가 두 경기밖에 없었긴 한데 K리그는 뭐 그래도 좋게 생각했던 거는 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에 해축이 레스터 프리랑 오버를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버가 낫지 않을까 해갖고 했는데 그 옵사골 두 개가 터지면서 골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도대체 누구였나? 로드리고였나? 벤포드였나?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금마는 도대체 골을 왜 놓치는 거고, 거의 뭐 1대1 찬스 빈 골대였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해서 뭐 어제는 뭐 포항승 울산승 뭐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울산 무종도 생각하신 분 있을 건데, 그래도 저는 울산이 이길 거라 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뎁스가 좋은 팀이고, 주중 경기는 항상 로테의 변수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포항이 라인업을 딱 발표하는 순간 해외 배당이 갑자기 치솟더라고요. 살짝 그 라인업이 좀 굳었잖아. 근데 그래도 이겼어요. 어차피 안 될 놈은 안 돼. 야간에 이제 해외 축구는 에스턴 빌라, ML이 들어오고 나서는 역시 잘하긴 하네요. 유로파 DNA도 있고 자리 뺐을 것 같아, 토트넘 자리. 그리고 울버 경기도 결국에는 뭐 크펠에 좀 배당이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근본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언더. 어제는 뭐 이렇게 됐네요. 좀 아쉬운 결과인데, 뭐 그래도 뭐 무동산은 11배짜리 하나 건지기도 했고, 오늘 더욱더 더 잘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런 표가 이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요 경기는 이제 뭐랄까, 수원 삼성과 이제 강원과 지금 둘 다 빵승이잖아요, 빵승. 근데 그래도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아직 잘리지 않았다. 용수형, 물론 조만간 잘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용수형이 이제 몸담았던, 마치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승엽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가는 하이로우스님 것처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용수형이 이제 서울을 맡는다. 잔뼈가 굵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봐줄게 이러면서 봐주는 거 아이가. 그런 건 없겠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지금 강원도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다. 근데 이제 뭐 뎁스적인 부분을 생각해도 서울이 올 시즌에 뭐 돈도 좀 더 쓰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슈퍼매치 때 벤치로 나왔던 애들, 뭐 박동진, 뭐 옛날만큼 안 되지만 박동진의 뭐 윌리안, 폼이 좀 안 올랐죠. 윌리안, 일류첸코, 뭐 이런 애들이 오늘 선발로 나올 수 있겠죠. 뭐그 외에 이제 주축 애들 몇 명 이제 쓰면서 강원은 올 시즌 들어오면서 자체도 그냥 안 좋다 했잖아요, 스쿼드가. 근데 주전도 아닌 애들이 이제 뛰어나온다. 물론 이제 뭐 김대원이 지난 경기 교체로 나오고 디노가 교체로 나오고 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좀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서울한테는 뎁스적인 부분도 딸릴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변수는 결국에 그거죠. 뭐 나름 뭐 중립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홈이죠. 홈 경기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라인업 떴네. 윌리안, 일류첸코, 나상호, 기성용, 임상혁, 이렇게 뜬 거 보면은 그래도 낫지. 서울이. 여기는 똑같이 뭐 양현준의 김대우, 정승용, 한국영, 서민우, 윤성영. 뭐 나름 강원도 이제 연패를 끊고 싶어갖고 엄청 뭐 로테로 돌린다 그런 건 없긴 한데, 그래도 딱 라인업 뜨는 거 봐도 서울이 밀릴 부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강원이 그게 있죠. 서울 상대로는 최근 근 몇 년간 연패가 없다는 거, 그것도 좀 있기도 하고, 상성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고, 그게 걸리긴 한데 수원 삼성 강원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언더를 보셔도 괜찮을 KKDJ님 것 같아요. 별풍선 만약에 100개 이 경기가 감사합니다. 뭔가 그래도 좀 찝찝하다, 불안한 감이 있다. 근데 이제 서울승을 좀 찍기가 그렇다. 난타전을 하면서 강원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워낙 또 골도 안 들어가고 그나마 잘 버티는 건 버티긴 하는데, 물론 서울이 최근에 실점이 꼬박꼬박 나오는 게 거슬리긴 하긴 한데, 그래도 요건 거는 언더사이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의 그래도 수비적 작인 부분은 나쁘지 않고, 서울도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살짝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뭐 그
압도적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냥 공격적인 부분에서 득점이 뭐 주말 경기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언더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엄지성 선발이에요. 엄지성. 엄지성이가 돌아왔나? 맞네요. 엄지성 돌아왔네요. 그리고 아사니, 그 다음에 뭐 산드로, 허율이 벤치가 있네. 뭐 티모 이런 애들. 그렇네요. 뭐 아론 이런 애들도 수비도 그냥 적당히 주중에는 다 로테 돌려요. 1.5군 정도. 완전 로테는 아닌데 1.5군씩 돌린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K리그는 뭐 주전이 나오든 비주전이 나오든 뭐 사실상 경기력은 내가 봤을 때 비슷해요. 뭐 J리그처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별로. 광주 대 제주. 자, 요경기. 요경기 자체는 일단은 광주 대 제주. 광주는 확실히 감독의 지략적인 부분이 잘 들어 먹히는 것 같아요. 그 헛된 말이 아니었다. 이런 이제 서울한테 우리가 지다니. 그 뒤에 전북한테 쳐맞더니 이거 뭐 하는 인간인가 했는데, 그래서 결과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주도 결국에는 뭐 작년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스쿼드 자체 떨어지긴 했는데 좀 헤매다가 최근에 또 승승장구를 탔죠. 하지만 잡은 것들이 누구냐? 바로 강원과 수원, 삼성, 이 벌레 같은 팀들 잡았잖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또 다시 전북 만나고 지기도 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주보다는 확실히 광주의 경기력도 낮고, 남길 감독이 뭐 못한다는 건 아니긴 한데 약간 수비 축구에 특화되어 있는 인간이기도 하고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다. 그리고 요 경기 자체가 여러분이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시겠지만은 특이점이 하나 있다. 여기 요 경기 특이점. 특이점이 있다. 근데 요거 자체가 근데 표본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K리그 자체가 뭐 저기 해외 축구 이런 애보다 크겠습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주가 아니 제주란다. 그러니까 제주 맞지? 뭐 제주가 광주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 홈에서 경기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뭐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딱히 없기도 하고, 요 경기가 특이점인가? 잠깐만요. 내가 잘못 봤나? 잠깐만요. 내가 요거를 잘못 잘라왔는데? 이게 아닌데? 잘못 잘라왔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특이점 하나 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뭐였지? 강주가 있긴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맞아. 뭐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네.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고, 근데 지금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가 제주한테 뭐 질만한 사이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광주 승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약간 이제 폼적인 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거 봐서는 그냥 무앤무 사이드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볼게요. 요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무앤무로 그냥 찍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맞대결 연패가 없나? 그거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뭐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가자. 세 번째. 나도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다. 제주가 광주 상대로 연승이 없었다. 그거였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전북대 대전 이 경기, 일단은 이 경기 좀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다. 뭐 상식이 형이 퇴장으로 인해서 안 나온다. 호재 아닙니까 이거? 호재 아닌가? 악재인가? 그럴 수 있겠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상식이 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졌다. 상식이 형이 나왔으면은 비기거나 이겼다.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서 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역시 상식이 형이 없어야지 이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당연히 뭐 구단 내 프런트는 오늘 뭐 비기거나 아니 지거나 비겨가지고 역시 상식이 형의 유무가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배터 입장에서는 호재 아이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로 그냥 제껴버려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격적인 축구를 잘하다가 대구한테 골을 못 박았죠. 대구의 수비에 꽁꽁 막히면서 아쉬운 찬스들도 많았죠. 키퍼도 슈퍼 세이브도 좀 하고. 오늘도 골을 못 넣을 것인가. 근데 물론 전북이 뭐 통틀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비수적인 부분이 괜찮은 팀이기도 하고 안정감이 좋고 뭐 클린시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긴 한데, 또 불안의 요소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대전이 그래도 전북 상대로 골을 좀 박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전북이 결국에는 이제 민심을 살짝 돌리긴 했어요. 제주전을 잡고. 근데 이제 그때 말했죠, 제가. 이런 이 K리그, 특히 전북 이런 애들 꼭 질 것 같은 경기는 이기고 이길 것 같은 걸 지고, 약간 이제 맹구 같은 인간들이긴 한데, 전북이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또 잘 나가는 대전 아닙니까? 물론 지난 경기 대구한테 지긴 했는데, 이런 경기 또 잡아주면서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딱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적당하죠. 다음 경기도 지금 뭐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강원 딱 잡고 연승 딱 3연승 테크 타면은 뭔가 이제 완벽한 이제 기사회생 상식이 형의 부활, 뭔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전북승. 근데 내가 전북승 찍으면은 요새 좀 반대로 나오긴 하는데, 양희길님 별풍선 전북승 100개 뭔가 감사합니다. 그림이 이뻐서 그냥 전북승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제2의 시나리오를 쓰자 하시면은 오버를 보시는 게 낫죠. 왜? 어차피 뒤질 거 팬들 앞에 화끈한 좀 축구를 보여주자. 대전도 어차피 공격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골이라도 많이 나오면 욕은 덜 먹잖아요. 치고 받고 나한테 하전하면은 재밌으니까. 여기는 오버사이드 올게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그래도 대전이 실점도 원래 많이 하는 케이스고 공격도 충분히 전북 상대로 뚫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원FC 대 대구. 자, 이 경기는 약간 그거죠. 수원FC는 이제 역시나 다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는 뭐다? 역시나 수비, 그리고 한 방의 역습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에드가가 발이 세모가 돼가지고 골을 잘 못 넣고 있던 그런 현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긴 하는데, 뭐 지금 경기적인 부분은 수원FC도 헤매다가 다시 리그 3경기 무패 달리면서 또 상승세를 가고 있고, 대구는 뭐 홈에서야 경기력은 항상 나쁘지 않은데 원정만 가면 이제 삐꾸가 된다는 게 좀 함정이긴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수원FC 승모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래도 역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배를 줬네요. 수원FC 약간 승모 사이드로 봤는데, 그리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특이점이 있다. 수원도 대구한테 연패를 잘 안 하던데, 연패를 잘 안 하던 데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연패가 없어요. 연패가 없다. 특이점은 결국에 그거죠. 수원FC가 뭐 창단한 지가 얼마 그렇게 되진 않았긴 했는데, 뭐 역사상이죠. 이것도 사실상 역사상 보면은 대구한테 연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무 두 개 중에 막 하나 찍으면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표본이 좀 작아갖고 K리그 같은 거는 표본이 좀 작아서 뭐 좀 안 들어올 때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이런 특이점이 있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수원 승무 사이드 생각하는데, 수원FC가 대구 상대를 이긴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그냥 무앤무로 돌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 승무 사이드 봤으니까 뭐 고배당으로 무앤무 찍고, 아니면 승무로 찍고 싶으면 승무로 찍고, 그리고 기존점 대비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대구의 수비가 대전전에서 잘 막아주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수원FC가 공격력은 지금 좀 살아난 상태이기도 하고, 대구도 뭐 수원FC 상대로 골은 좀 박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그냥 뭐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K리그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축구 할게요. 너무 길게 설명했네 K리그를. 요새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빠르게 갈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노팅엄 대 브라이턴.
노팅엄 뭐 똑같아요. 핸더슨, 오리에, 볼리, 예이츠, 뭐 쿠야테 뭐 그대로 뭐 결정이고, 그 다음에 콜백이 뭐 추가로 미정. 브라이턴은 뭐 그대로 랄라나 램프티 결장인데, 이제 퍼거스는 돌아올 수도 있고, 웰백은 또 지난 경기 이제 뭐 잔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복귀할지, 아니면 둘 다 안 나올지. 그럼 공격이 조금 부실해지긴 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은 컵 경기를 결국에는 맨유한테 내주면서 탈락했죠. 무승부는 하긴 했지만은 승부차기에서 승부차기 맞나? 승부차기에서 날려먹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컵 경기 떨어졌고, 이제는 리그에 집중해야죠. 지금 브라이턴이 유로파까지 4점 차, 그리고 무려 지금 4경기를 덜 치른 상태예요. 뭐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력이 똥인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뭐 단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앞선에 이 퍼거슨 백업이 나오든 아니면 웰백이 나오든 누군가 하나가 좀 나와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그래도 브라이턴이 뭐 노팅엄보다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뭐 중립 경기였잖아요. 웸블리에서 뭐 노팅엄을 간다, 원정의 원정 경기라는 거, 그런 거 빼고 하면은 아무리 뭐 그래도 브라이턴이 낫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맞대결은 0대0으로 비기긴 했는데, 브라이턴이 개 압도적이기도 했고, 경기력이 홈과 원정, 물론 노팅엄이 원정에서 개 벌렌 건 알긴 한데, 지금은 뭐 노팅엄이 홈이든 원정이든 상관없이 그닥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버를 왜 보냐, 이 노팅엄이 올 시즌 컵 경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홈에서 연속 무득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골 정도는 박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 볼게요. 오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결국에는 오버 보는 이유는 브라이턴이 아니라 노팅엄이 한 골은 좀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신기하게도 홈에서는 컵 경기 다 포함해가지고 연속 무득점이 없어요. 골은 또 기가 막히게 홈에서는 박아. 여섯 번째, 첼시 대 뭐고 이거, 부프. 첼시 뭐 결장자 많죠. 쿨리발리, 브로야, 거기다 이제 리스 제임스 결장이고, 또 하베르츠 또 부상으로 빠지고, 마운트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퍼 같은 경우에는 뭐 얀손, 아예르 기존의 결장에다가 노르가르드, 뭐 주전 중앙 미드필드도 추가로 결장을 한다. 첼시는 뭐 하베르츠, 마운트, 리스 제임스, 뭐 여기는 이제 영역들이 좀 틀리긴 한데, 근데 첼시 워낙 또 영입도 많이 하고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뭐 앞선 생각하면은 플리식, 게털링, 무드릭, 펠릭스 뭐 이렇게 조합으로 나오도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3명 쓰면 되고, 뭐 중원 미드라인 생각해도 갤러거, 엔조 페르난데스, 버블티님 자카리아, 별풍선 100개 코바치치, 뭐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몇 명 빠져도 그래도 뎁스는 좋다. 근데 문제는 경기력이 쓰레기잖아. 경기력이 쓰레기인데 어떻게 가냐. 물론 이제 부퍼도 잘 나가다가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에스턴 빌라한테 홈에서 1대0으로 기사회생하면서 간만에 승리 챙겨가나 했는데 극장으로 또 처먹히고 비겼죠. 그런 걸 생각하면 둘 다 경기력이 지금 다운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 다음에 아스날 원정에다가 본머스 원정에다가 홈 경기가 연속 2번 없단 말이에요. 분위기 돌린다면은 첼시를 찍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뭔가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떨어져. 첼시가 지금 뭐 유로파까지 가려고 해도 14점이 필요하다. 거의 뭐 노답 수준이에요. 근데 그래도 첼시가 반전을 일건다면은 홈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대가리로 굴렸지만은, 그래도 못 찍겠어 너희들은. 부퍼 프랜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부퍼도 지금 많이 경기력이 다운된 것도 사실이고, 원정도 확실히 홈보다 좀 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첼시 찍기 싫어.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웨햄 대 이제 리버풀. 웨햄은 이제 스카마카 뭐 결장 중이고, 리버풀은 바세티치 뭐 똑같아요. 케이타 뭐 피르미노 그대로 결장 중. 그다음에 이제 오늘 코나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자, 이 경기 리버풀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이겼죠. 뭐 비등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 경기 웨스트햄이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했기 때문에 본머스 원정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4대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웨스트햄이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태. 물론 리그 강등권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히 벗어나진 않은데 그래도 6점 차면은 2경기 차이기 때문에 많이 벗어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쫓아가야지 유로파 갈 수 있죠. 밑에서 이제 무려 이제 뭐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뭐 3경기 정도를 이제 덜 치른 이 브라이턴이 쫓아오고 있다는 거. 리버풀이 유로파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긴 한데, 하지만 여기 어디예요? 안필드가 아니다. 원정 리버풀 믿을 수 없어요, 이번 시즌. 물론 최근에 3시즌 비기고 리즈는 대파를 하긴 했는데, 지난 경기 홈에서 노팅엄 상대로도 그렇게 물론 많이 패고 있는데 그걸 이제 뚫지 못해서 답답한 경기가 나오긴 했지만, 웨스트햄도 결국에는 뭐 수비의 밸런스가 안 좋은 팀은 아니에요.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도 잘 비볐던 것도 좀 본 것처럼. 그리고 의지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 이 경기도 마찬가지. 뭐 옛날 같았으면 리버풀 그냥 찍겠는데, 안필드 벗어난 리버풀, 그리고 상승세의 웨햄, 거기다가 원정은 이제 웨햄이 노팅엄과 더불어서 거의 패급 수준이긴 한데 홈은 잘하죠. 웨햄 프랜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왔다. 요 경기 제일 뭐랄까 빅매치 아닙니까? 아스날은 뭐 살리바, 토미야스, 엘레니, 결장이 이제 자카, 미정. 사실상 이 경기 1위 결정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미리 보는 결승이 아니라, 아스날은 뭐 챔스 못 올라가는데 결승이 어디 있노? 결승이 아니라 미리 보는 1위 싸움이죠. 1위 싸움. 사실상 여기 이기는 인간이 1위에 조금 더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거. 맨시티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죠. 왜냐, 이 경기를 잡는다면은 확실히 경기 차수도 좀 차이가 있고 1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저 2경기를 덜 치렀어요, 맨시티는. 근데 5점 차.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 경기 이고 나머지 이기면 76점으로 역전을 해버린다는 거. 일단은 맨시티 딱히 마케 정도 빠져도 상관없고, 근데 아스날이 결국에는 자카가 빠져있는 게 좀 크지 않나. 물론 오늘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경기 봤듯이 물론 많이 밀어붙인 건 사실 브라이턴이란다. 그 뭐고 갑자기 걔 생각이 안 나. 이름 뭐야? 아스날 지난 경기 똥 쌌잖아. 누구랑 해갖고. 사셈이랑 했을 때 비겼을 때, 그때 이제 자카가 안 나오고 비에이라가 선발로 나왔죠. 거의 패급 수준. 차라리 그냥 비에이라 빼고 토로사를 받고 공격적으로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오늘 근데 자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면 패스의 질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맨시티 대 아스날 이번 시즌 벌써 컵 경기, 리그 경기 한 번씩 맞붙었죠. 근데 2번 다 졌다. 물론 한 번은 이제 아스날이 컵 경기 때 리그가 또 좀 더 중요하니까 로테를 좀 돌려줬다. 그 1대0을 진 건 그렇다 치는데, 근데 심지어 홈에서 맨시티랑 경기했는데도 그때 이제 풀주전 다 내고 했는데도 졌단 말이지. 역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패배 제자 아르테타, 넘을 수 없나. 역시 복제품은 넘을 수 없나. 그리고 맨시티는 지금 입장 자체가 좋죠. 트래블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절호의 기회. 챔스도 지금 준결승까지 갔고, 맨시티가 아스날 이기면은 리그도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고, 컵 경기도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아스날이 뭐 살리바가 빠진 거는 제가 뭐 계속 결장 중이니까 크게 말을 안 했는데, 이런 큰 매치업 상황에서는 이게 좀 크지 않나. 확실히 살리바가 빠지고 나서부터 너무 수비가 허약해요. 계속 골도 존나 처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얘도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펩이 또 이런 기회는 존나 잘 잡지 않습니까? 리그 맨시티 요인기는 아스날 이제 즐거웠다. 놔줄게. 맨시티 승 보겠습니다. 다시 우승 맨시티로 가자.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아스날의 실점 상태, 그리고 득점력은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맨시티가 물론 클린시트도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은 아스날의 공격이면은 그래도 뚫어볼만 합니다. 맞대결 했을 때도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었고 둘 다 치고받고의 양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사이드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꼬마 대 이제 마요르카 하도록 할게요. 꼬마는 오늘 뭐 보자.
안다바, 뭐 데파이 그대로 결장 중에다가 요렌테도 지난 경기 안 나왔고 추가적으로 사비치가 징계로 빠지고 대신에 오늘 코케가 복귀하네요. 코케 복귀하니까 뭐 중원에는 이제 데포리드 코케 근데 센터백이 좀 애매하네요. 사비치도 빠지고 아 그냥 쓰면 되겠다. 사비치 한 명 빠지니까 뭐 어떻게 저척해 해갖고 이 여기도 이제 문어 대가리가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우리 강인이 이강인이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오늘 주전 수비수의 레일로 센터백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인 이니고 루이스 징계로 빠지네요. 그다음 기존에 뭐 나스타시치 곤잘레스 추가적으로 빠진 애들 아니니까 안 적을게요. 확실히 강인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극강의 수비 꼬마 상대로 잘 먹힐 수 있을까? 물론 이번 시즌 홈에서도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승리를 가긴 했습니다. 근데 경기적인 내용 자체는 역시나 꼬마가 우세를 했고 마요르카도 뭐 전형적인 팀 아닙니까? 약간 뭐 섬적인 지형이 그 특색인 그 홈발을 또 받기도 하고 원정에 나가면은 경기력이 똥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작년에 근데 꼬마가 마요르카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근데 원종 고자 마요 이제는 꺾어줄 때가 왔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결정적인 이슈가 좀 있긴 해도 그래도 잡아줄 만한 사이즈지 않을까. 4번 연속 마요르카를 못 잡는다. 물론 과거의 기록을 보면 못 잡은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좋고 마요르카는 홈에서 했을 때나 뭐 좀 비빌 수 있게 찍어보는 거지. 꼬마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사이드 보는 이유는 뭐 결국에는 마요르카의 그 지난 경기 3골 넣었던 거. 마요르카가 근데 언제부터가 3골 넣노? 강인이가 이제 2골 넣긴 했는데 오늘은 귀신같이 빵점 예상합니다. 10번째 헤타페 대 이제 알메리아. 헤타페는 이제 아람바리 뭐 그대로 결장이고 초고적으로 이제 서브 한 명 결장이고 알메리아는 주전 수비수인 엘리 그 다음에 팀 내 득점 1위 툴에 그대로 결장. 자, 이 경기도 맞대결에서는 알메가 홈에서 1대0을 이겼죠. 경기 내용적으로 비등했고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라리가는 하위권 팀들은 홈에서 성적을 잘 내요. 근데 원정만 가면은 개벌레 아닙니까? 올 시즌에 아직까지도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개벌레 팀이긴 해요. 솔직히 알메리아가 다른 팀도 그래도 1승 했잖아요. 다 원정에서 뭐 노팅엄도 했고 뭐 웨스트햄도 결국에는 2승인가 했고 크레모네도 했고 이 개벌레 아니에요 얘네. 그래서 승은 절대 찍을 수가 없어. 절대 찍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또 헤타페 승을 찍자 하니 물론 헤타페가 확실히 뭐 예로부터 뭐 홈에서 강하기도 했는데 얘네도 근데 깨놓고 보면은 득점력이 특출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알메리아 상대로 공격성이 또 강한 팀도 아니고 고전을 한다면은 골을 못 넣는다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알메리가 최근에 실점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공격 지향적인 팀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알메리아 프렌 찍어보고 그것보다는 언더 쪽을 그냥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셀타 대 엘체. 셀타 똑같이 뭐 마르체신 키퍼 계속 결장 중이고 민구에서도 계속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엘체는 뭐 주점 수비수 팔라시오스 돌아올 수도 있고 일단 미정. 그 다음에 주축 뭐 수비수 비가스가 오늘 추가로 결장하죠. 나머지 서브에 뭐 카르모나는 딱히 필요 없고 맞대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셀타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지고 왔다. 오늘은 또 이제 홈에서 경기. 이 경기도 그냥 라리가 대부분은 홈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테렌드 자체도 그렇고 엘체도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딱 1승 했죠. 우리 강인리가 있는 이 마요르카 그건 어떻게 1승 했노 또 신기하네. 그거 빼고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 최근에 그냥 홈과 원정 가릴 거 없이 뭐 연패를 계속 기록 중이기도 하고 셀타도 물론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해요. 뭐 상대적으로 좀 이름값 없는 마요르카한테도 홈에서 지고 그다음에 알메리안 상대로도 뭐 비이고 나머지 뭐 레알, 세비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딱 오늘이 승리할 타임 적기가 맞지 않을까. 원정에서도 뭐 개패듯이 이긴 건 아니긴 한데 이긴 거 보고 또 오늘 홈 경기라는 것도 그렇고 엘체는 뭐 수비라도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불안한 상황. 멀티 실점을 도대체 몇 연속 하는 거야. 여기는 셀타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언더. 그 다음이 이제 12번째 라이오 대 바세. 라이오는 뭐 팔카오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인 이제 코메사나 뭐 징계 결정하고 바셀은 뭐 똑같아요. 아 부스케츠 추가적으로 결정하는 거 빼고는 뭐 그대로 로베르토, 크리스텐센, 뭐 덴벨레 이런 애들 빠지죠. 이제 바셀은 이제 페드리도 이제 복귀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비가 움직였던 이 젊은 친구들 가비, 페드리 뭐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바셀이 결국엔 어제 이제 레알이 똥 싸면서 뭐 이제 우승 푸근하죠. 그래서 장난질을 칠까 안 칠까 요게 그냥 걱정일 뿐이에요. 아, 물론 그것도 있죠. 맞대결에 연선물 이번 아프네 시즌에서 이제 공공님 0대 0으로 별풍선 비기기도 100개 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생각해도 라이오 상대로 바셀이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이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뭐 맞잖아요. 뭐 우승 거의 확정에다가 지금 뭐 갈 길이 바쁜 것도 아니고 뭐 상대 전적을 봐도 밀렸으니까 오늘 저도 뭐 레알이랑 같이 쓰나미 내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 경기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까 위에 말했던 꼬마 있잖아요. 꼬마도 사실상 뭐 챔스권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소시에다드가 55점, 뭐 꼬마가 60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베티스가 49점. 솔직히 11점 차거든요. 장난질 쳐도 돼. 솔직히 걔네도 순위만 변동될 뿐이지. 뭐 2위를 하기 위해서 앞서 나간다. 뭐 그럴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꼬마도 아까 위에 말했듯이 마요르카 상대로 3번 연속 뒤졌는데, 바셀도 라이오 상대로 3번 연속 뒤졌는데 그래도 한 번 이겨주지 않을까. 뭔가 바셀 이기면 꼬마도 같이 이길 것 같고, 꼬마 이기면 또 바셀도 같이 이길 것 같아. 같이 이제 3번 연속 못 끊었던 거, 아니면 같이 둘 다 쓰나미 나면서 터지던가 그 둘 중 하나지 않을까.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바세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제 13번째 마지막, 인테르 대 유벤. 이 경기는 코파 이탈리아죠. 코파 이탈리아 1차전 이제 1대1로 비기고 와서 오늘 경기다. 인테르 지난 경기 이제 로테 돌렸죠. 주말의 경기. 그래가지고 로테 이 라인업이 왜 이러냐. 근데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이길 것 같다. 그래도 어차피 로테 돌려도 엠폴리 상대로는 급적으로 딸리지가 않아요. 그때 루카쿠가 미쳐버려가지고 잘해줬지. 오히려 이제 경기적인 부분도 올려놨고, 인테르는 똑같이 뭐 슈크림 한 달씩 결정이긴 한데 어차피 오나나 키퍼 있고, 그 다음에 유베는 쿼드라도, 그 다음에 킨 결장에다가 블라우비치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훈련 도중에 발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대요. 좀 크죠. 유벤이 그래도 골을 그렇게 시원하게 잘 넣어주는 인간들이 잘 없잖아요. 거기다가 측면을 활용할 수 있는 쿼드라도, 공격성이 짙은 쿼드라도도 빠진다는 거, 조건적인 부분이 유벤이 딸립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올 시즌에 이제 맞대결 했을 때 컵 경기가 비기긴 했는데 나머지 경기들 리그에서는 다 알레그리 감독이 우리 인자기를 후드로 패버렸죠. 뭐 엄청 팬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상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5위를 나가갔다. 점유율이라든지 공격 시도 이런 거는 좀 더 많긴 했는데 결국엔 뚫지 못해요. 수비 지금 유벤이 공격 쪽에는 크게 공격 쪽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수비는 크게 타격은 딱히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못 돌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한 골 선제골 넣으면 충분히 또 비빌 수 있는, 그냥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나올 거고, 또 비빌 수 있는 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난 리그 경기 이제 로테를 돌려준 인테르가 체력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좀 힘들게 못 뚫는 거 보면은 이 상성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유벤투스도 지난 이제 나폴리전에서 생각해보면은 뭐 주축 수비수들 있잖아요. 뭐 브레머도 요새 좀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애들 좀 빼주고 돌려줬죠. 여기도 로테 돌려주긴 했어요. 뭐 그 말을 제가 빼놓고 말을 안 했는데, 둘 다 뭐 체력적인 부분은 좀 세이브 된 상태. 근데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이제 유벤이 뭐 블라우비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것도 그렇고, 카드라도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못 뚫는 거 보면은 또 한 번 유벤 프랜스 역배니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요 경기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못 뚫어내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두 팀 성향을 생각한다면은 역시나 밸런스, 수비 공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